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천둥이 울리지 않는데 번개가 쳤다고. 이 시대에도 저런 조직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 도망쳐! 놈이 포탄처럼 달려들었다. 내 몸은 못 기어갈 곳을 잃었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적들을 흙으로 되돌려라. 죽음을 잊은 기령대가 창을 앞세우고 돌진하지만 그것은 멸망을 향한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자 헛된 저항이었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불과 보름째 되던 날 조선의 방어선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경상도 어느 작은 섬. 불과 1000명의 조선군이 1만 명의 왜군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라! 해가 지기 전에 성 안의 쥐새끼들을 모조리 죽여라! 저것들이 다시 쏩니다. 엎드리십시오. 문을 지켜라! 이것이 조선의 마지막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래와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천둥이 울리지 않는데 번개가 쳤다고. 하늘이 노하셨다. 하늘이 노하신 것이다. 저게 무슨 소린가? 사람 목소리가 아닌가? 지금 말이다! 조센노 료지수단에 공의 기호続けろだ!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안개 속에서 조선의 장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쇠로 만든 거북선만 한 괴물이 땅을 기어왔다고. 저건 거북선이 아니다. 아래와 난다로? 와케모노카나? 그리고 하늘에서는 강철로 만든 잠자리가 날아왔습니다. 날개가 보이지 않는데도 공중에 떠 있었죠. 오니가 나타났다! 적 무장 확인. 위협 수준 제로. 교전 개시. 저들은 대체 누구인가? 단 한 번의 천둥. 그것만으로 10명의 왜군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니게로, 니게로. 핫탈다네! 냉극 핫탈다! 조선의 기록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의 잠자리가 울부짖음. 적들이 마치 비 오듯 쓰러졌다. 탄약 장전 완료. 사격. 여기는 알파팀. 전방에 무장 세력 식별. 아군 보호를 위해 전면 소탕한다. 사격 개시. 그대로 비다 비다. 우리가 나오면서 가세요. 이쪽으로.
재앙이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장군이 쓰러졌다. 장군이. 성광탄. 사무라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타겟 확보 완료. 진외선의 한복판, 현대 한국군이 투입됐다. 불과 7분, 포성과 충성이 하늘을 가르자 만 명의 왜군 중 절반은 전사했고 나머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우리가 이긴 건가? 저들이 이긴 것이다. 저 강철 귀신들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 민국 그게 무슨 Echo 6, we have multiple targets inbound on your position. Copy that. Engaging hostiles.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장군님. 꿈이었나? 아니, 꿈일 리 없다. 이정함 장군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이 일은 함구하라. 백성들이 알면 혼란이 일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기록을 몰래 보관했습니다. 언제가? 누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 기록의 전말입니다. 믿기 어려운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탄피는 1998년 그 성터 발굴 현장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들은 미확인 문화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시간은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되돌아와 우리를 지키기도 하죠. This is not a drill. 경상도의 작은 성을 구한 강철 귀신은 보름 뒤 또 다른 전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적을 발견했다. 선조 25년 임진년 7월 경상도에서 벌어진 강철 귀신의 전설이 조선 팔도에 퍼진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왜군은 여전히 북상했고 조선의 백성들은 여전히 도망쳤다.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 산골 고갯길, 이곳은 조선군 보급로의 마지막 동맥이었다.
이 길이 끊기면 북쪽 전선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왜군은 이 고개를 반드시 차지하려 했고 조선군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새벽 안개가 깔린 산길 위로 끝도 없는 왜군의 행렬이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강철 귀신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잃었고 그 뒤에 어둠에서 쫓아오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수백의 조총과 헤아릴 수 없는 보병들. 하지만 길은 오직 하나뿐인 좁은 고갯길이었다. 고개 정상의 조선군 50명은 죽음을 각오한 채 이 파도를 마주했다. 그때였다. 안개 너머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기괴한 굉음이 들려왔다. 검은 그림자가 왜군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대한 잠자리 같았다. 왜군 지휘관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강철의 사신이 입을 열었다. 30mm 기관포가 왜군의 한가운데를 무자비하게 휩쓸기 시작했다. 왜군의 대열이 한순간에 갈라졌다. 사람이 통째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조총수들이 쏘려던 총이 손에서 떨어졌다.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산길 위에 붉은 안개만 피어올랐다. 땅이 흔들렸다. 고갯길 아래쪽에서 K2 전차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며 왜군 밀집 지역을 향했다. 120mm 고폭탄이 날아갔다. 착탄 지점에서 불기둥이 솟았다. 충격파가 주변 나무들을 쓰러뜨렸다. 왜군 30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살아남은 자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고개 양쪽 숲에서 K-21 보병 전투차 2대가 궤도 소리를 울리며 나타났다. 12.7mm 중기관 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도주하던 왜군들이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뒤로 꺾이며 쓰러졌다. 전투는 3분 만에 끝났다. 고갯길 위는 조용했다. 연기만 피어올랐다. 강철 귀신들이 다시 왔다. 그 모습을 본 장수가 넋을 잃고 비장하게 중얼거렸다. 하늘의 잠자리가 한 바퀴 선회하며 고갯길을 확인했다. 땅을 기는 무쇠 거북들은 육중한 비명을 지르며 안개 낀 계곡 아래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강철 잠자리는 성벽 위 깃발을 스치듯 날아오르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조선 병사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피로 물든 고갯길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전쟁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적어도 그들이 아는 전쟁은. 전투가 끝나고 1시간 뒤 현대군 수색조가 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K2 전차는 고개 정상에 자리를 잡았고 병사 6이 주변을 돌며 잔여 적을 확인했다. 1구역 정리 완료. 2구역 이동합니다. 그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다. 수색조는 고개에서 약 200m 떨어진 숲길로 들어갔다. 이곳은 아까 헬기가 한번 지나간 지역이었지만 직접 교전은 없었던 곳이다. 그런데 숲길 입구부터 이상했다.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포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에 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뽑아버린 것처럼 병사 하나가 나무 밑동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이거 뭐죠? 뿌리에 깊은 흠집이 네 줄로 나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발톱으로 찢은 것 같았다. 병사가 고개를 들었다. 대답은 없었다. 수색조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30m쯤 걸어 들어가자 작은 공터가 나왔다. 그곳에는 갑옷들이 널려 있었다. 조선군의 두정가, 왜군의 흉가, 깃발 조각들, 부러진 창대, 칼자루. 하지만 시신은 단 하나도 없었다. 병사 하나가 갑옷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거운 철제 흉갑이었다. 그런데 그 갑옷은 마치 종이를 구긴 것처럼 뭉개져 있었다. 이 구역에서 이상 징후 발견. 추가 지시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사 하나가 공터 끝을 가리켰다. 땅 위에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 발자국이었다. 크기는 사람의 3배, 깊이는 한 자가 넘었다. 단검을 꽂은 듯한 발톱 자국에 수색조는 얼어붙었다. 전차보다 무거운 놈이 밟고 지나간 거야. 그리고 그 흔적은 공터를 가로질러 숲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휘부, 이 구역은 우리 교전 기록에 없는 피해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이곳을 지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장이 일어서서 보고했다. 무전 너머로는 긴 잡음만 흘렀다. 지휘관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 구역 봉쇄하고 대기하라. 수색조는 바닥에 유도등을 던져 경계선을 표시하고 어둠을 응시했다. 숲은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 같았다. 마치 이 숲 자체가 다가올 포식자를 위해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숲 외곽에 세워진 지휘 차량. 김중령이 험비 보닛에 기대어 지도를 펼쳤다. 그는 어두운 산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어야 한다. 옆에 있던 정보장교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구겨진 갑옷의 3D 스캔 데이터가 떠 있었다.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제3의 세력이 개입했다. 보폭은 약 3m, 추정 체중은 최소 800kg 이상입니다. 호랑이라면 갑옷을 이렇게 묶을 수 없습니다. 전부대 열화상 센서 작동, 움직이는 대형 여론 포착 즉시 보고해. 김중령이 무전기를 들었다. 지휘부 3구역 여러 포착. 방위 270, 거리 500. 잠시 후 장갑차에서 다급한 무전이 터져 나왔다. 대상 확인 완료. 추적 개시하라. 김중령이 지도 위로 몸을 숙였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숲과 달리 섬뜩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네 발로 서 있었다. 하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았다. 마치 열기가 뭉쳐서 움직이는 유령 같았다. 지휘부, 목표물이 빠릅니다. 시속 60km를 넘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숲 깊숙이 들어가더니 화면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화면에는 차가운 숨만 남았다. 목표 서실. 다시 스캔합니다. 김중령은 어둠 속에 잠긴 산을 노려보았다. 이 산에 뭐가 있는 거야? 중령님, 임진왜란 이전 기록에선 이런 괴입 피해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도에 개입한 이후 같은 지역에서 목격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놈들이 우리 때문에 깨어난 거.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우리는 전쟁을 끝내러 온 거지 괴담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야. 산중에 괴이한 것이 출몰하니 병사들이 두려워한다. 검은 털과 붉은 눈, 사람을 한 입에 삼킨다 하나 아직 본 자는 없다. 조선시대 기록은 대부분 미신으로 치부됐지만 우연이라기엔 좌표와 시점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이 구역은 폐쇄한다. 우리는 내일 새벽에 이동한다. 철수 준비해. 어떤 전쟁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앞에서는 현대의 무기도 무용지물일지 모른다. 다음 날 새벽, 현대군은 철수 준비를 마쳤다. K2 전차와 장갑차가 줄지어 후방으로 이동했다. 헬기는 이미 먼저 떠났다. 그때였다. 숲가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도포의 갓을 쓴 남자. 마치 숲의 주인처럼 길을 막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 사이로 예리한 검 한 자루와 마패가 보였다. 김중령이 차에서 내렸다. 최신 군복을 입은 지휘관과 검은 한복을 입은 조선의 남자. 기묘한 만남이었다. 당신이군. 기록 너머의 관리자가. 본국에서 연락을 받았을 땐 반신반의했소. 이현은 김중령 뒤의 전차들을 눈에 담았다. 쇠로 만든 수레와 불을 뿌는 지팡이. 과한 객이 오셨소. 김중령이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시오. 우린 당신네 괴이에는 흥미 없으니까. 우리 역할은 끝났으니 떠날 거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소? 떠나기 직전 김중령이 물었다. 처리가 아니라 관리요. 어떤 것들은 죽일 수 없어. 다만 막을 뿐이지. 이현이 숲을 보며 나직이 답했다. 김중령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 역시 깊은 눈으로 답했다. 김중령이 차에 올라탔다. 차량이 출발하며 그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남자를 봤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개 낀 숲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 사람이 조선 괴이관리국의 암행어사입니까? 그렇다더군. 이 시대에도 저런 조직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온 손님은 아닐지도 몰라. 누군가는 예전부터 이 전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거다. 그럼 저 숲 안에 있는 건 정말 괴물입니까? 김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차량은 고개를 넘어 멀어졌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암행어사는 발자국이 찍힌 곳까지 걸어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손으로 더듬었다. 암행어사 이현은 이 숲의 이름을 하나 더 기록하게 된다. 훗날 1998년 그 숲에서 또 다른 탄피가 발견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발자국 모양의 흙덩이까지. 나무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그는 평소처럼 도끼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발밑이 이상하게 질척였죠. 그때였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죠. 나무십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 건 착각이었을까요? 나무꾼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재촉해 평소 나무를 베던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이상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그림자는 북쪽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홀린 듯 한 나무에 다가가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장처럼요. 그때 나무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무꾼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도끼를 고쳐 쥐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손잡이에 힘을 주자 나무에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무 껍질에 깊게 패인 사람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길고 날카로운 손톱 자국을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번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훨씬 더 가깝게요. 숲속 깊은 곳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죠. 너무 길고 기괴하게 구부러진 그것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시야가 흐려지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그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요.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그의 눈이 감겼고 숲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나무에서 떨어지는 붉은 핏방울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어사 이연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죽은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땅을 디디자 발밑에 흙이 질척였습니다. 며칠 전 비가 온 것 치고는 너무 축축했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덮은 그것은 검붉게 죽은 피가 섞인 흙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흙에서 역겨운 비린내가 났습니다. 이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쯤 열린 문이 삐걱거리며 그를 맞이했죠. 집 안은 어두웠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엌 바닥엔 깨진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이현은 깨진 그릇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말라붙은 밥알에서 쉰내가 났지만 그 속에 묘하게 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 옆 작은 방의 문을 열자 썩은 내가 확 풍겨왔습니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이불 옆 바닥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자국은 벽의 기둥을 타고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기둥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요. 천장 석가래엔 찢겨진 여인의 옷자락이 걸려 있었고 거기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오, 주민 부재, 다수의 투쟁 흔적, 혈흔 발견, 생존 가능성. 히바,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더 많은 단서가 있을 터였습니다. 이장의 집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대청마루는 방금 닦은 듯 윤이 났고 물과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서재의 책들은 가지런했고 침실의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떠난 흔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역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엔 세 켤레의 집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의 것. 남자의 집신 밑창에 말라붙은 피가, 여자의 집신은 뒷굽이 찢겨 있었죠. 하지만 아이의 집신은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어 쓴 듯한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새 식구가 산으로 끌려갔다. 이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보니 여러 개의 발자국이 북쪽 산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숲 입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숲은 이미 거대한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죠. 밤의 숲에서 놈을 상대하는 건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놈을 이곳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현은 발길을 돌려 사방이 잘 보이는 빈집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오고 놈이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화롯불을 피우고 마른 육포를 씹으며 밤을 대비했습니다. 칼은 언제든 뽑을 수 있도록 손 닿는 곳에 두었죠. 그때 밖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현은 행동을 멈추고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고
정확히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나그네 시람이서요. 묵을 곳이 필요해서 왔단께라우. 이현은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은 자연스럽게 화롯불 옆에 앉아 보자기에서 밥과 반찬을 꺼냈습니다. 드시라우. 식기 전에. 이현은 숟가락을 들다 멈칫했습니다. 벽에 비친 여인의 그림자가 그녀의 동작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물속에서 움직이듯 본체보다 훨씬 느리고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물속처럼 무겁게 변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폐부를 짓눌렀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현아, 왜 그리 늦었느냐? 네가 나를 버렸구나. 내가 죽어갈 때 너는 책만 보았지. 사방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이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뻗어온 손은 검게 말라비틀어진 뼈만 남은 괴물의 손이었습니다. 이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자는, 아니 괴물은 그 자리에서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방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환각이다. 환각이야.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바닥에 남은 붉은 자국만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죠.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든 순간 밖에서 구슬픈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현이 마패를 쥐자 강렬한 빛과 함께 과거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젊은 여인. 그녀의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의 얼굴은 이빨이 가득한 기괴한 괴물이었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괴물에게 잡혀 산속 동굴로 끌려갔습니다. 내 몸은 묵히어갈 곳을 잃었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나는 못 가네. 산군님 부르시면 나는 못 가네. 거기 있느냐? 이놈의 사냥은 끝났다. 이현은 마패의 빛을 앞세워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굴 깊은 곳, 집채만한 괴물이 이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놈은 살기를 뿜어내며 달려들었죠. 이현은 망설임 없이 마패의 힘을 개방해 괴물의 미간에 꽂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빛에 닿은 괴물의 가죽이 녹아내리자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은 산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는 따뜻한 아랫몸. 꿈에선 보이어도 나는 못 가네. 여인은 슬프게 웃으며 빛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산군이 그녀를 방패막이로 세워둔 것이었죠. 이현은 빈 허공을 잡으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창규였단 말인가? 완벽하게 속은 것입니다. 놈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현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끝까지 쫓아주마. 괴물을 사냥하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경계를 넘었다. 조선의 어둠 속에서 나는 괴물을 사냥하는 괴물이 되었다. 마을은 이미 폐허였다. 도착했을 때 생명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강철 갑옷이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다. 땅에 박힌 발자국을 살폈다.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단순히 밟은 흔적이 아니다. 땅의 결이 망가졌다. 발톱 자국, 각각이 단 것만큼 깊게 파여 있다. 호랑이. 하지만 보통 놈이 아니야.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쪽이다. 군대를 보내면 더 많은 희생만 남는다. 대감마님,
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20명 조선 최정예가 모두 쓰러졌다. 놈이 그렇게 강합니까? 강한 게 아니다. 격이 다르다. 그리고 놈은 혼자 오지 않았다. 안개가 걷히자 그들이 보였다. 창귀들이었다. 나무 위, 바위 뒤, 풀숲 사이 어디에나 있었다. 수백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대감마님, 포위당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라. 사인검을 뽑았다. 은색 칼날의 주술 문양이 푸르게 빛났다. 괴의관리국에서 특수 제작한 대기용 무기. 일반 검으로 놈들을 제압할 수 없다. 첫 놈이 뛰어들었다. 검이 닫혀 놈은 검은 연기로 흩어졌다. 한 놈이 사라지자 뒤에서 세 놈이 더 덮쳐왔다. 오른쪽 놈의 중심을 타격했다. 왼쪽 놈의 기동을 중단시켰다. 뒤에서 덮치는 놈을 수습했다. 하지만 끝이 없었다. 이대로는 소모전이다. 5을 쳐내도 10놈이 10을 베어도 20놈이 몰려왔다.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 화력으로 밀어버려야 한다. 본대를 부른다. 괴의관리국 이현 특급 토벌령 발동. 오른손으로 허리춤의 신호용 화전을 잡아 핀을 뽑았다. 붉은 신호탄이 안개를 뚫고 하늘로 치솟았다. 마치 미사일처럼 구름 위로 사라졌다. 하늘에서 거대한 붉은 불꽃이 터지며 좌표를 알렸다.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화력 지원이 시작된다. 그리고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산 능선의 관리국 직속 중화기 부대 차코갑사가 나타났다. 차코갑사. 일반적인 무기로는 괴의를 제압할 수 없다. 괴의 관리국이 사용하는 무기는 대기용 무기들이다. 거치된 대형 총통들이 일제히 화구를 열었다. 진기전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각도를 높였다. 조준. 전방 200보. 장귀 밀집구역. 철수. 폭격 범위에서 벗어나. 사격 개시. 능선이 불을 뿜었다. 수백 발의 신기전이 미사일처럼 숲으로 쏟아졌다. 숲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창귀들은 비명도 못 지르고 증발했다. 총통의 철환들이 나무와 적을 동시에 분수했다. 놈들은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이게 관리국의 화력이다. 숲 전체가 거대한 불길의 흔적만 남았다. 포격이 멈추자 숲은 검은 재만 남은 폐허가 되었다. 포격 종료. 연기 속에서 놈이 나타났다. 보여 소리에 땅이 흔들렸다. 산군, 집채만 한 검은 호랑이. 저게 뭡니까? 산군이다. 전열 유지해. 놈이 포탄처럼 달려들었다. 포획탄 발사. 양쪽에서 강철, 그물이 놈을 덮쳤다. 그물에 걸린 놈이 바닥을 굴렀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사슬을 당겨 놈을 고정했다. 하지만 놈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놈의 등을 밟고 뛰어올랐다. 등 위는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 먹어라. 놈의 목덜미에 대응 장치를 고정했다. 그리고 놈의 등에서 뛰어내렸다. 폭파. 놈의 형체가 섬광 속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쓰러졌다. 목표 침묵. 작전 종료. 수거 작업 시작. 신속하게. 강철로 보강된 특수 운송 수레가 도착했다. 병사들이 놈의 흔적을 봉인함에 옮겨 담았다. 위장막 고정 완료.
검은 방수천으로 수레를 덮어 위장했다. 본청 연구소로 이송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선조 283년 경상도 하동 산군 제압 완료. 창귀 234소멸. 산군 1 개체 포획. 아군 전력 이상 없음. 작전 성공. 기록 종료. 데이터 전송. 검게 그을린 얼굴을 닦아냈다. 길고 긴 밤이었다. 또 하나의 괴이 현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이 내일이다. 괴의관리국 이현. 조선의 어둠을 지우는 자.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는다. 깊은 밤, 만주의 황량한 벌판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는 1600년의 세월을 덮으려는 듯 거세게 몰아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을 애듯 차가운 눈바람이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발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진동이 나를 이끕니다. 이 땅 아래 역사가 거부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붉은 비단의 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함 안에서 갇혀있던 기이한 붉은 안개가 새어나옵니다. 그 안에는 변색된 양피지와 둔탁한 태왕의 인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기 395년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해 고구려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의 칼날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요 퇴로는 없었습니다. 북방에서는 후연의 철갑기병이, 남방에서는 백제의 칼날이, 동방에서는 왜구의 약탈이 국경을 갉아먹었습니다. 고구려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처절했던 투쟁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왕이 친히 나가 오랑캐를 쳤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리의 과정도, 치러야 했던 대가도 역사는 차마 적지 못하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붉은 글씨가 번지며 환각처럼 나를 덮칩니다. 화면이 입자처럼 흩어지며 붉은 글씨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1600년 전의 비명이 귓가를 때리며 나를 전장으로 끌어당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심장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서기 395년 가을, 타는 듯한 오렌지빛 하늘 아래 북방의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지평선을 가득 메운 검은 갑옷의 물결, 부연의 5만 대군이 진격해옵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이미 고구려의 하늘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수만 명의 발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묵직한 저음의 울림이 전장 전체를 휘감습니다. 대지에 놓인 작은 돌들이 공포에 질린 듯 잘게 떨리고 있습니다. 고구려군의 정예병들 쫓아 굳은 표정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을 응시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땀이 고였고 쥐고 있는 창대는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투구 안쪽으로 흘러내리는 식은땀이 전장의 압박감을 증명합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5만 대 8천. 누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어린 병사의 눈에는 이미 부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연의 모용보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고구려 정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흑색 깃발은 오직 파괴와 노예를 원하며 만주 벌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5만의 대군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고구려의 국경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들의 철갑은 석양을 받아 둔탁하고 불길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부연군 최전방, 흑색 갑옷을 입은 모용보 장군이 말 위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얼마 전 그가 지나온 국경 마을에서도 그랬습니다. 적들의 검은 갑옷이 마을을 에워싸자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고구려의 자부심을 진흙탕 속에 처박았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의 뒤로 평생을 일궈온 터전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모용보는 그 처참한 광경을 즐기며 차가운 미소로 고구려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고구려의 흔적조차 지워버려라. 산자는 종으로 삼고 쓰러진 자들은 걸음으로써 만주 벌판을 후연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의 오른손이 천천히 들리자 수만 명의 기병대가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수만 개의 창이 일제히 하늘을 향하며 날카로운 금속음이 전장의 공기를 찢습니다. 온통 검은 갑옷뿐입니다. 저 거대한 철의 장벽을 정녕 우리 힘으로만 막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전장의 모래바람이 일순간 방향을 바꿉니다. 비명과 소음이 가득하던 벌판에 기묘하고도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 진영 뒤쪽에서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박자,
그 소리에는 돼지의 심장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 말 한 마리가 천천히 먼지 폭풍을 뚫고 걸어 나옵니다. 그 위험에 아군과 적군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위에 앉은 자, 고구려의 태왕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는 호위 병력도 없이 홀로 오만 대군 앞으로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고구려식 찰갑이 햇빛을 받아 둔탁한 광택을 냅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수만 명의 백성과 나라의 운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투구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눈이 아닌 대가를 각오한 자의 눈이었습니다. 태왕이 말을 멈추고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갑니다.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 그의 손에는 낡고 투박한 청동 인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과거 태왕은 백두산에서 대지의 신령과 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내 오늘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대지의 노고를 깨우겠노라. 저자가 태왕인가? 구연군 진영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고 모용고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태왕이 꺼내든 청동 인장, 태왕진 이석양을 받아 붉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태왕이 말에서 내립니다. 그의 발이 대지를 밟는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이 사방으로 퍼지며 오만 대군의 기세를 억눌렀습니다. 태왕이 무릎을 꿇고 청동 인장을 지면에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대지여, 오늘 내가 저들을 바쳐 그대들의 허기를 채우노라. 인장이 대지를 파고드는 순간 태왕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멎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권능을 빌린 자가 치러야 할 인간성의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1600년의 시차를 뚫고 전해지는 태왕의 고통에 현대의 탐사 장비들이 격렬하게 공명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통증으로 묶이는 순간입니다. 인장이 땅에 박히는 순간 1초, 2초, 3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온 세상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흩날리던 모래알조차 공중에 박제된 기이한 정적입니다. 바람도, 소리도, 움직임도 모두 정지했습니다. 태왕의 거친 숨결이 1600년의 시공을 넘어 이연을 짓누릅니다. 그 압도적인 중력 속에 만주의 눈밭은 거대한 무덤의 환영으로 변해갑니다. 지축이 울리며 붉은 균열이 번개처럼 뻗어나갑니다. 솟구친 불길한 빛이 오만 대군을 집어삼킬 듯 요동칩니다. 땅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솟구칩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태왕의 부름에 응답하여 일어난 만주 벌판 그 자체의 분노였습니다. 들과 모래가 압착되어 만들어진 먼지의 거인들이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햇빛을 가리며 지평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산맥처럼 전장을 굽어봤습니다. 갈라진 대지의 질감을 지닌 거인들의 눈구멍에서 마침내 강렬한 붉은 안광이 번뜩입니다. 그것은 자비 없는 심판자의 눈이자 지워진 역사의 서슬 퍼런 진임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첫 발을 내디디자 솟구친 황토 먼지는 타는 듯한 오렌지빛 하늘을 순식간에 잿빛 어둠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적들을 흙으로 되돌려라. 단 한 명도 이 벌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태왕이 검을 뽑아 진격의 포효를 내지르자 먼지의 신들이 그 명령에 응답했습니다. 수만 명의 대군이 이룬 철의 장벽은 재앙 그 자체인 거인들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어를 벗어난 말들이 날뛰는 아비규환 속에서 극세 기병대는 싸우기도 전에 자멸해갔습니다. 먹지 마라. 저것은 그저 관술로 빚은 흑인형일 뿐이다. 죽음을 잊은 기병대가 창을 앞세우고 돌진하지만 그것은 멸망을 향한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자 헛된 저항이었습니다. 창끝이 가슴을 뚫어도 비명 대신 건조한 모래가 흩어지고 메워지는 서늘한 소리뿐입니다. 거인이 창대를 붙잡자 인간의 무기는 대지의 권능 앞에 나뭇가지보다 무력하게 다스러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거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기병의 철갑은 검은 채로 변했고 병사와 말의 육신은 먼지로 부서져 흑곰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인이 발을 구르자 아가리를 벌린 대지는 돌격하던 수백 명의 기병을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거인들의 타격은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원인을 지워버리는 태왕의 서슬 퍼런 의지였습니다. 닿는 모든 것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금술과 같은 심판 앞에 후연의 자부심이었던 오만 대군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남지 않는 정갈하고도 잔혹한 소멸이었습니다. 돼지가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키고 있단 말이다. 이 땅은 저주받았다.
회로를 열어라! 모용보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고 떨리는 입술로 처절한 후퇴를 명령합니다. 광토 벌판 위에서 검은 점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붉은 안광을 가진 거인들만이 승리를 선언합니다. 불과 30분, 구연군은 먼지 폭풍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벌판에는 오직 황금빛 먼지 군단만이 가득한 고요한 전장입니다. 먼지 폭풍이 가라앉으며 전장의 시야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드러난 평원은 방금까지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갔다는 사실을 부정하듯 평온했습니다. 전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거대한 말발굽 자국만이 초자연적인 심판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태왕이 다시 말 위에 올라타자 임무를 완수한 먼지 군단이 엄숙히 정렬합니다. 태왕은 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갑옷에서 떨어지는 먼지조차 승리의 흔적이었습니다. 태왕이 손을 들자 거대한 먼지 군단이 일제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의 먼지 하나하나가 내 병사다. 먼지 군단은 다시 대지의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도구가 아닌 대고구려의 기상을 대륙에 영원히 새기기 위해 태왕이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묻어둔 거대한 금기였습니다. 갈라졌던 땅의 균열이 닫히고 치면의 문은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긁은 평온을 되찾아 다시 인간의 발길을 허락했습니다. 지면에 박혔던 태왕 지인이 서서히 떠오르며 태왕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인장을 보며 자신이 짊어진 업보의 무게를 곱씹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잊어라. 오직 인간의 승리만을 기록에 남길 것이니라. 태왕은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엄중한 명을 내렸습니다. 태왕은 석양 속으로 고독하게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대제국의 위대한 비사는 그렇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화면이 입자로 흩어지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오렌지빛 황토 바람은 다시 차가운 눈보라로 바뀝니다. 이현이 눈을 듭니다. 방금 겪은 전장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그의 손에 들린 청동 인장의 미세한 진동은 여전했습니다. 이것은 신화도 전설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위해 자신을 던져 지켜낸 비사 속에 잊혀진 대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이현은 비석의 차가운 표면 아래 맥동하는 위험한 진실을 응시합니다. 이제 이 금기를 감당할 자는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대들은 진실이 두려웠던 게지. 이 힘을, 이 권능을 말이야. 하얀 눈보라 속으로 그는 다시 세상의 뒤편 감춰진 괴일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부디